그다음에 리그레션 트리라고 하는 건 아까도 봤던 것처럼 어떤 결정 값이 그 숫자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숫자로 나오는 경우. 자, 여기는 야구 선수의 연봉을 결정하기 위한 트리예요. 그래서 숫자잖아. 연봉은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구 경력과 타율이 아니다. 안타수요. 안타수에 따라서 연봉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네모는 뭐냐면요. 여기 사각형은 뭐냐면 가로가 경력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연차를 의미하고요. 얼마나 이 야구를 오래 했는지. 그다음에 Y축은 안타수가 얼마나 되는지라고 해서 각 개인의 기록들을 다 찍은 거야. 그래서 각 개인의 기록들을 다 찍어가지고 각 점들이 어떻게 분포됐는지를 쫙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은 뭘 의미하냐면 요 분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4.5년 이상 선수로 활동했니? 라고 하는 기준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X축에 4.5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 거냐? 이걸 왜 보여주냐면 이렇게 리그레션 트리에서 분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관찰 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어떤 공간, X축, Y축으로 해서 공간이 그 좌표계의 점들을 찍었다고 할 때 이 기준값을 가지고 그룹들을 분류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을 다시 한번 그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4.5년보다 작은 쪽과 큰 쪽으로 갈리고 그 다음에 작은 쪽에 대해서는 다시 연차가 3.5년보다 크냐 작으냐를 기준으로 또 한번 갈르고 그리고 4.5년보다 큰 경우에는 안타수가 117.5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그레션 트리에서 분기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건 이 공간, 관찰 가능한 것으로 표현한 관찰 가능한 요소들을 가지고 표현한 좌표계에서 이렇게 평면을 가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뒤에 가면 그런 일이 나올 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숫자들이 써 있잖아요. 5.583, 5.283 이런 숫자가 써 있는데 이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사실 각 개개인마다 연봉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요 값은 평균 연봉이에요. 평균 연봉. 그래서 4.5년보다 크고 안타수가 117점보다 5보다 큰 사람은 연봉이 6.740 단위가 뭘까? 억으로 해줄까요? 뭐 억으로 해줍시다. 네. 6.745의 평균 연봉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서 4.5년보다 더 됐는데요. 안타수가 요 숫자보다 적네요. 근데 그 근무 기간이 6.5년보다 작으면 5.689억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리그레션 트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 어떤 사람이 영입을 했어. 새로운 야구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연봉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쭉 따라가가지고 이 사람의 연봉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게 평균값이라고 했어요. 평균값. 그렇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 뭐냐면 4.5년보다 경력이 크면서 안타수가 117.5보다 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겠지. 그치? 그 여러 사람들의 연봉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 건데 자, 이렇게 분기에 도달해서 평균이 6.740인데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여기 공간을 보면 그렇죠? 공간을 잘라가는데 어딨니? 여기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 값이 여기 값이 표현하고 있는 영역이 여기야. 요 영역. 요 영역에 여러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연봉이 똑같은 값은 아닐 거고 서로 다른 값일 건데요. 그런데 평균값이 6.740인데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연봉의 최대값이 100억. 최소값이 5억. 근데 평균은 6억. 이라면 잘 분류한 걸까? 아니지. 그렇죠? 평균이라고 하는 건 그 그룹의 대표적인 값인 거고요.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대략 그 정도 값이고 거기서 편차가 얼마 안 되는 비슷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리그레션 트리를 만들 때 어떤 기준을 만드냐면 최종적인 리프에 도달했을 때 그 리프가 나타내는 그룹이 굉장히 성향이 비슷하게 이 평균값을 주변으로 해서 비슷하게 모여있게 분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리그레션 트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 때 그렇게 만듭니다. 왜? 얘는 평균값이고 이 그룹의 대표값으로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표값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사한 그룹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일 수 있도록 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리그레션 트리 어떻게 만드느냐?
프리딕터 스페이스, 프리딕터라는 건 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 가능한 요소들을 프리딕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딕트 하는데 쓰이는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 가능한 요소가 있고요. 거기에 가능한 값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아까도 했던 것처럼 4점, 그러니까 우선 두 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 되고, 거기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는 건 공간을 자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공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첩되지 않는 영역으로 자르는 것과 같다라는 게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를 거냐? 자르는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영역 안에 속하는, 영역 그 리프 노드가 표현하는, 대변하는 노드들이 실제 가지는 값이 그 전체의 평균값, 그 그룹의 평균값에 인접해 있게, 차이가 크지 않게. 여기는 RSS라고 Residual Sum of Squares인데 제곱의 합이에요. 그 합이 그러니까 차이값들의 합인 거야. 차이값들의 합이 미니마이즈하게, 최소화되게. 그래서 어떤 그룹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다 잘게 잘랐다고 했을 때, 그 각각의 영역에 속해 있는 노드들의 값을, Y값, 여기 연봉이죠. 연봉 값을 연봉 값에 대해서 그 그룹의 평균 값을 뺀 거에 제곱들을 쫙 더한 값이 작아지게. 즉 각각의 그룹이 갖고 있는 연봉이 그 평균 값보다 평균 값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그룹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왜 제곱을 썼을까요? 그냥 차이 값을 더하지 않고 왜 제곱을 썼을까요? 응? 그치. 부호의 효과를 없애려고.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그 인접해 모여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부호의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씁니다. 루트를 왜 안 쓸까요?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렇겠지. 그치? 응.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영어로 돼 있는 거를 한글로 다 번역하고 이미지로 돼 있는 거 다 텍스트로 타이핑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제가 이거 주고 리그레이션 트리 만들라고 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리그레이션 트리를 개념만 설명하면 이해가 안 갈 거라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봐야 정확히 개념을 이해할 거라서 제가 하는 거지, 굳이 여러분들 산수 안 시킬 거기 때문에 그냥 눈만 잘 따라오면 됩니다. 근데 강추는 여러분 직접 해보는 거야. 제가 직접 해보니까 확실하게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판매량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알바를 하고 싶어요.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날씨는 이러하고 바람은 부는데, 날씨는 이러하고 습도는 이렇다는데 내가 장사를 가면 얼마나 벌까? 라고 궁금한 거야. 이 상황에서 내가 장사를 나가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서 이 트리를 따라서 가보는 거죠. 근데 이미 관찰된 값을 가지고 트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날씨에 따라, 일기에 따라서, 비가 오는지 흐린지 맑은지, 기온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뭘 파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판매량이 이런 식으로 이미 관찰된 값입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이에요. 이미 다 값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리그레이션 트리를 그리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일기를 중심으로 처음에 일기가 맑니, 흐리니, 비니. 비인 경우에는 온도가 낮니, 높니, 아니면 그냥 적절하니, 날씨가 맑을 때는 바람이 있니, 없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매량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판매량이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날씨가 좋아. 그러면 바람이 있는 날 갔다가 장사 망하고요. 날씨가 맑은데 바람이 없는 날 가면 좀 돈 벌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왜 날씨 일기를 중심으로 갈랐을까? 그 다음에 프리딕터인데 우리가 관찰 가능한 것들이 4가지가 있는데 왜 처음에 일기를 택했을까? 그 다음에 왜 맑을 때는 바람을 했을까? 습도도 있고 기온도 있는데 왜 비인 경우에는 온도를 했을까? 왜 흐린 경우에는 그냥 단반에 결정을 했을까? 더 이상 분기를 안 하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이유?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거 기억나요? 리그레이션 트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리프 노드가 대표하는 그 그룹에 있는 데이터들의 현재 판매량이죠. 판매량의 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거가 리그레이션 트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 관찰합니다. 자, 판매량 쫙 분석을 합니다. 판매량 분석했더니 개수가 14개고요. 평균값이 39.8이고요. 표준 편차가 9.3이에요.
자, 그런데 브랜치를 만들지 말지를 결정할 때 CV라는 걸 사용합니다. CV, Coefficient of Variation이라고 해서 변동 계수인데 X바가 뭐라 그랬지? X바와 뮤가 어떻게 다르다 그랬지? X바는 샘플의 평균, 뮤는 모집단의 평균. 그래서 X바 지금 우리 관찰한 샘플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X바라는 노테이션을 씁니다. 그래서 X바 분의 S를 합니다. 그러니까 S가 크다는 건 그만큼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S만 갖고 하지 않고 X바 분의 S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S만 쓰면 가질 수 있는 노멀라이제이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값의 범위가 그렇죠?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값이 작다고 하면 S만 고려한다고 쳤을 때 굉장히 작은 값일 거고, 키를 그때 있잖아. 키를 고려할 때와 학점을 고려하면 편차가 그게 어차피 0. 몇 대로 나와요. 근데 키는 편차가 수십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S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평균 대비 S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고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퍼센티지 숫자가 작아지니까 이제 100을 곱해가지고 퍼센티지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데 100분위로 바꿔서,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크게 흩어져 있다는 걸 의미해.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최종 그룹은 서로 비슷해야 돼. 비슷하지 않다는 거야. 그렇죠?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는 비슷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갈라야 돼. 분기를 해야 돼.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CV 값을 계산해서 그 값이 일정 값보다 크면 이거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노드들이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 이질적인 거기 때문에 다시 이 동질적인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분기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분기를 하는데 그럼 뭘로 분기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걸 택할 거냐라고 해서 분산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기에 대해서 흐림, 비, 맑음이 있죠. 흐림만 모아서 평균을 계산하고, 흐림만 가지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비인 것들만 모아서 평균을 계산하고, 비인 것들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거야. 이 평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비인 것들만 모으면 평균이 35점인데 그 나머지 비인 것들이 이 35.2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 라고 하는 관찰을 하는 거죠. 맑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맑음만 끄집어 가지고 그거의 평균값을 구하고 맑음에 해당하는 것들끼리의 판매량의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CV를 계산하면 흐림은 8, 비는 22, 맑음은 28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흐림은 4, 비는 5, 맑음은 5. 그래서 각각의 확률이 14분의 4, 14분의 5, 14분의 5가 계산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표준 편차의 기대값을 계산합니다. 왜 하는 거냐면 일기를 기준으로 브랜치를 했을 때 그 브랜치별로 만들어지는 세부 그룹 간의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관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흐림인 경우에 표준 편차와 그거의 확률, 그 다음에 비인 것들끼리의 표준 편차의 그거의 확률, 맑음인 것들끼리의 표준 편차의 확률을 곱해가지고 일기를 기준으로 분기를 했을 때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기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 안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눈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흐림일 확률과 흐림에서의 표준 편차, 비일 확률과 비의 표준 편차를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아까 그냥 판매량만 가지고 봤을 때 표준 편차와 일기를 기준으로 분기했을 때 예상되는 표준 편차의 차이를 계산해. 1.66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야? 일기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치면 더 비슷한 애들끼리 모인다는 거야. 흐림끼리 모이고 비끼리 모이고 맑음끼리 모이면 더 비슷한 애들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기준으로 이 뜻이 뭐냐? 일기를 기준으로 분기를 하면 일기가 동일한 사례들의 평균 판매량의 표준 편차가 판매량 전체의 표준 편차보다 작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동일한 일기값을 갖는 사례들의 판매량 유사도가 더 높으니까 그렇게 분기를 하면 비슷한 애들끼리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일기와 기온과 습도와 바람. 그럼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중에
또 골라야지. 그치? 일기로 하면 아까 1.66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얻었는데 다른 애들은 어떻게 돼? 라고 해봤어요.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되냐 봤더니 이 습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분산이 그렇게 많이 작아지지 않아요. 바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별로 분산이 작아지지 않아요.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 별로 작아지지 않아요. 얘가 막강하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일기를 기준으로 분기를 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다른 기준보다 동일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례들의 판매량 유사도가 높다. 분산이 아까 표준 편차가 줄어든다. 결국 각각의 세부 그룹들이 더 유사해진다라는 판단인 거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래서 일기를 기준으로 처음 분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 보면요, 이거예요. 어디 갔니? 일기가 흐린 경우에 어디 갔어? 요 일기가 흐린 경우에는요. 아까 그 일기가 흐린 애들만 모았을 때 평균이 46.3이고요. 걔들만 모았을 때 표준 편차가 3.49예요. 그래서 아까 코에피션트 오브 베리에이션 CV를 계산하면 8밖에 안 나와요. 무슨 얘기야? 일기가 흐린 경우에는 늘 비슷한 물건 비슷하게 판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추가적인 브랜칭이 필요 없어요. 이미 날씨가 흐리면 늘 비슷한 돈을 벌어. 그런데 일기가 맑을 경우에는요. 평균값이 이렇게 되고요.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CV가 28이에요. 또 다른 요소가 있어. 맑다고 해서 그 판매량이 유사하지 않고요. 또 다른 기준으로 분리를 해야 돼요. 너무 편차가 달라. 너무 편차가 커. B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기가 B인 경우에도 평균값은 35.2고요. 표준 편차가 7.78이어서 이거분의 이거 아니 이거분이면 X바분의 S 곱하기 100을 하면 22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흩어져 있어. 안 돼.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긁어 모아야 돼. 비슷한 애들끼리 되게 해야 돼. 결국 일기를 기준으로 분기를 한다. 근데 흐림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기할 필요 없다. 맑음과 비는 데이터들이 그 판매량이 여전히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세워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맑은 애들만 모아가지고 이 전체 평균이 39.2, 표준 편차가 10.87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기온을 기준으로 일기가 맑은 애들만 모아서 기온을 기준으로 다시 그들을 평균 판매량 계산하고 표준 편차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에서 온화, 저온을 모으는 게 아니고 일기가 맑음인 것만 뽑아서 그들 중에서 기온이 온화한 경우에 얼마나 팔렸니, 저온인 경우에 얼마나 팔렸니 라고 평균 판매량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일기를 제외한 기온과 습도와 바람에 대해서 표준 편차와 평균 판매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맑음이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의 데이터들의 표준 편차가 10.87이었는데 온화한지 저온인지 기온을 가지고 구분을 했더니 표준 편차가 0.678만큼 줄어들고요. 습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습한 것들끼리의 편차, 적절한 것들끼리의 편차를 가지고 기대값을 계산했더니 0.370이고요. 바람에 대해서 했더니 7.6이에요. 바람이 부는 거의 여부에 따라서 판매량이 확실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 바람을 적용했을 때 더 바람이 없다와 있다에 더 유사한 애들끼리 모이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 날씨가 맑은, 일기가 맑은 경우에는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분기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B인 것들만 모아가지고 그것들의 우리가 평균 판매량과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온, 습도, 바람에 대해서 기온으로 구분했을 때, 습도로 구분했을 때, 바람으로 구분했을 때 표준 편차가 어떻게 달라지니? 라고 봤더니 기온을 사용하는 경우에, 기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저온인 녀석들끼리 비슷하고 고온이 되는 애들끼리 비슷하고 온화인 애들끼리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졌을 때 표준 편차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러면 비가 오는 경우에는 온도를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온, 고온, 온화 해가지고 비가 오는 경우에는 온도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온인 경우에 이렇게 판매량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바 나갈 때 뭔가 판매하는 알바 나간다고 했을 때 날씨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흐리면 온도를 보고 날씨가 좋으면 바람을 보고 우리가 내가 나갈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리그레션 트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